바로 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붉게 물든 상황에서 조금 더 짙붉게 물든 코인들이 좀 보이죠. 이더리움, BNB 해가지고 몇몇 코인들이 좀 더 짙붉은 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무려 지금 3%나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90K도 깨진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비트코인인데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이 좀 더 낙폭을 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 추세 봐야죠. 이번 주 월요일 8시 이때였죠. 매크로가 딱 돌아가자마자 선물 시장 떨어지고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이렇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버거타임 되면서 살짝 오르는가 싶더니만 다시 떨어졌었고, 어제 떨어졌을 때가 어제 이제 낮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제 제가 라방 했을 때부터 이제 막 깨고 내려갔었잖아요. 했을 때가 아니라 거의 이제 마무리 됐을 때부터. 그래서 더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가는가 싶더니만 이제 어제 버거타임이 또 다시 시작이 되고 미 증시가 돌아가게 되면서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계단식 하락이 또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87.8K까지 찍고 현재는 살짝 올라와 가지고 89.3K까지 찍었지만 뭐 이것을 확실히 이제 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거다 라고는 아직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모릅니다. 아직 이게 진짜 더 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진짜 찐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는 지금 상황으로서 모른다.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뭐 깼다라고도 볼 수 없으니까 일단 현재 단기적인 흐름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제 미 증시가 월요일 휴장을 겪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미 증시 그 흐름부터 좀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어제 미 증시는 이렇게 거의 피바다 수준으로 좀 붉게 물들었죠. 붉게 물들었다. 낙폭이 크다 보니까 그 색깔이 더 이제 좀 진합니다. 빨갛게. 그래서 엔비디아 또 무려 마이너스 4%나 하락을 했고, 또 이 브로드컴도 5% 하락, 애플도 3%, 구글도 2%, 메타도 2%, 아마존도 3%, 오라클도 마이너스 5%. 전반적으로 붉게 물들었는데 빅테크 기술주, AI 관련주들이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는데 S&P 500이 마이너스 2%, 나스닥도 마이너스 2.3%로 상당히 하락을 한 겁니다. 지수가 이제 2%가 넘어가면은 많이 하락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3%가 넘어가면은 진짜 이제 더 많이 하락을 한 건데, 어제는 2%가 넘게 하락을 했으니까 꽤 그래도 낙폭이 깊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제 선물 시장의 그 흐름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어요. 본장에서 더 많이 떨어졌다. 그 낮 시간 동안에는 그래도 1%대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본장이 되니까 더 많은 하락이 나왔었다. 그러면은 미 증시 S&P 500의 5분봉을 볼게요. 5분봉을 보시면 어제 이때가 딱 이제 장 시작, 11시 반에 장 시작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 증시가 시작하자마자 살짝 꺾이다가 반등하는가 싶더니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이제 하락을 하면서 낙폭을 키웠던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이 노란색 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듯 하다가 이제 같이 흘러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미 증시하고 비트코인이 동시에 낙폭을 키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비트코인 어떻게 되느냐. 어제 하루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4.5%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날에는 21선을 지켰는데 결국에 어제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하니까 21선도 뚫리고 한 번에 51선까지 뚫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상승 채널 이렇게 그어놨던 이 상승 채널을 보면은 살짝 깨고 했다가 지금 살짝 또 올라오긴 했거든요. 다시 재진입했는데, 그럼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여기를 건드렸었잖아요. 상승 채널을 깬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까 전에도 질문 있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다고 했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은 긋기 나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요 상승 채널을 그은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저점을 기준으로 그었던 겁니다. 저점을 기준으로 요 저점과 요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고점이 얼추 맞으니까 요렇게 그은 거거든요. 근데 요것을 어쨌든 요때 고점을 여기를 지금 이 채널 상단을 터치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가 볼게요. 하고선 이 위를 기준으로 해서 긋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하단선이 아직은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해 가지고 상승 채널은 유지되고 있다. 선은 긋기 나름이라니깐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 이제 하단을 진짜 깨고 내려가는 가격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87K 됩니다. 여기 보시면 87K 정도. 87K.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하락을 해서 87K가 깨지면 사실상 상승 채널이 깨진 거다. 그러니까 그 87K가 아까 전에 이걸 보면은 지금 요때 요게 87K거든요. 87K의 지지를 계속 확인을 받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90K가 저항이었어요. 90K가 저항대였다가 계속 87K 지지를 받고, 그러다가 90K 또 맞고 떨어지고 87K 지지 확인하고 올라갔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87K 지지가 있었던 곡인데 이제 거의 그 근처까지 왔죠. 설령 여기서 다시 꺾였을 때 87K를 과연 지지를 해주느냐, 그게 이제 또 관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87K까지 깨진다, 그러면 이제 상승 채널은 좀 깨졌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89K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대했던 예쁜 그림으로 갔어요. 조정받고 가는 그림.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서 조정받고 이렇게 뚫어주면은 이제 우리가 진짜 바라는 그 예쁜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건데, 결국에 어제 하락이 많이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4%니까 넘게 하락을 했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바라던 예쁜 그림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피보나치 0.382 구간 98K 요 가격대, 여기에 저항에 맞고 지금 결국에는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50주선, 52주선, 361선, 365일선, 그게 기준이 아니라 진짜 시즌 종료로 만약에 진짜 간다면 이 0.382 여기를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 반등이 그렇게 시즌 종료가 됐을 때 반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거기에 저항에 맞고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시즌 종료의 내러티브와 또 싸워야 되는 그 구간에 진입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바라는 그 예쁜 그림은 깨진 겁니다. 지금. 어쨌든 깨졌다. 물론 상승 채널까지 완전히 다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바라던 예쁜 그림은 여기서 이렇게 바로 반등을 하는 요때처럼 그런 그림은 깨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다시 또 약세로 접어들게 됐느냐라고 봤을 때 하나씩 또 볼게요. 일단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어제 트럼프의 관세 판결, 대법원의 판결이 안 나왔죠. 안 나왔습니다. 어제 저도 이걸 말씀을 드릴 때 왠지 느낌상 안 나올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월가 분석가들은 20일 날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게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관세와 무관한 판결 3건만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왔는데 앞으로 최소 한 달이 더 걸릴 듯. 그래서 왜 그러냐면 4주간의 휴전기 뒤에나 선고 예상.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은 향후 판결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특정 날짜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를 미리 알리지 않고 그냥 그 날짜에 판결이 있을 것이다 만 얘기하죠. 어떤 판결인지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어제도 딱 그거였어요. 이제 판결이 있는데 이제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왜 앞으로 한 달이냐? 대법원은 4주간의 휴전기를 앞두고 있어서 판결문 공개 절차상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가 다음 달 20일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달 2월 20일이니까 당분간 이 대법원 이제 이 이슈는 또 잠잠해지겠죠. 근데 또 20일 날 이때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제 제가 기사 보여드린 것처럼 뭐 6월 달에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뭐 도이체방크에서 뭐 그렇게 보고서를 냈다고 하죠. 6월 달에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좀 이제 뒤로 밀어둔 채 봐야 될 듯 합니다. 일단 시장에 불안감을 더 키운 것은
또 새벽 동안에 요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덴마크의 연금 펀드가 미국의 국채를 1억 불 전량 매도를 결정을 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지금 뭐 그린란드 사태 때문에 라고 한 게 아니라 미국의 재정이 취약해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누가 봐도 이 미국의 재정이 취약해서 한 게 아니라 그린란드 때문에 지금 한 거죠. 뿔나서 지금. 근데 어쨌든 미국 국채 1억 불 이상, 뭐 1억 불 가지고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실제로 우려했던 미국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일단 덴마크가 그린란드가 지금 이 덴마크의 소속으로 좀 되어 있잖아요. 영토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량 매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두고 관세전쟁 2.0이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전쟁 2.0의 공포, 발 빼는 투자자. 그러니까는 지금 요 그림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루스 소셜에 본인이 직접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린란드 해가지고 미국이 깃발을 꽂는. 정말 트럼프는 참 대단한 인물 같습니다. 좋은 의미로 대단하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덴마크,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의 땅을 이렇게 노릴 수가 있는지 참 대단한. 전혀 우리가 이 미국 대통령 기존에 만나지 못했던 그 대통령의 모습이 정말 트럼프가 그냥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다시 관세 전쟁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때문에 셀 아메리카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덴마크가 1억 달러의 그 국채를 다 매각을 하겠다라고 지금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셀 아메리카가 되면 이제 뭐 증시도 떨어진다는 얘기고, 아까처럼 미국 국채도 던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 충격이 올 텐데, 시장의 충격이 더해질수록 트럼프는 탁호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타코가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해가지고 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 그러니까 꼬리를 내린다라는 이런 의미의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트럼프가 완급 조절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한 발 물러난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난 관세 쇼 끝에 어떻게 추세 반전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세요? 어떻게 추세 반전이 됐는지 그 당시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작년 4월 이때잖아요. 관세 쇼크가 이때 일어났는데 이렇게 반전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4월 9일, 이때가 날짜가 4월 9일이에요. 4월 9일날. 4월 9일날 이때 비트코인이 보시는 것처럼 8%나 상승을 하면서 이때부터 반전을 했어요. 이때 왜 반등이 나왔는지 기억을 하세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때 관세 쇼크가 이제 4월 2일이 해방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상호 관세를 발표했던 딱 시기가 4월 2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더 많이 이제 하락이 된 겁니다. 더 많이 하락을 한 건데, 근데 이미 이때 트럼프 관세가 이때 그냥 딱 터진 게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2월 달부터 관세 이슈는 계속 이제 나왔었어요. 이제 트럼프가 관세 하겠다 해가지고 막 하니까 시장은 계속 불안에 떨고 있었던 건데, 막상 트럼프 관세 발표가 딱 되면서 4월 2일 날 이제 진짜 시행을 하니까 그 뒤로 시장이 더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4월 9일 날 반등이 나왔거든요. 왜 반등이 나온지 기억 안 나시죠? 지금 아무 말씀 없으신데. 왜 그랬었냐? 4월 10일 날 아침이니까 4월 9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4월 9일 날 뉴욕 증시가 트럼프 상호 관세 90일 유예에 수직 상승을 했다. 그래서 나스닥이 이날 무려 12%나 상승했었습니다. 나스닥이 일간 상승폭 역대 두 번째로 12% 상승했고, S&P 500은 9.5% 오르며 역대 세 번째. 그래서 뭐 애플, 테슬라 등 빅테크는 두 자릿수 급등. 트럼프 개장 초에 매수하기 좋은 때라고 뭐 이때 아마 그 소셜에다가 또 올렸을 거예요. 이제 벌써 이제 1년이 이제 다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하면서 4월 2일 날 시작했는데 그거를 90일 유예하면서 수직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이제 기억이 좀 나시는 것 같죠? 그러면서 이게 시장의 완전히 추세 반전을 이뤘던 거다. 그래서 이것을 또 보시면 트럼프한테 상호관세 유예 이유 묻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호관세 유예 안 하겠다 강하게 나섰어요. 트럼프가 유예 안 한다.
그런데 4월 9일날 결국엔 유예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유를 묻자 사람들이 겁먹고 불안해해서 나는 유연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이 기사를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것도 4월 10일날 나온 거니까 트럼프를 움직인 건 증시가 아니라 국채였다. 그러니까 증시도 많이 빠졌고 비트코인도 많이 빠졌고 근데 국채였다. 채권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0년물 국채 금리가 4.5%까지 넘게 치솟았다가 관세 유예한 다음에 4.3%로 물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때 이제 계속 이 상호관세를 밀어붙이니까 국채 금리가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국채 금리가 뛴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라는 뭐 그 이런 역할을 하려면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돼야 되는데 국채 금리가 뛰니까 상대적으로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트럼프가 손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호 관세를 유예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4.5에서 4.5%까지 치솟았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국채 금리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하락을 하고 있어요. 0.519% 지금 현재는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국채 10년물을 보시면 1개월을 보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9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4.29. 근데 조금 전에 기사를 보시게 되면 4.5%까지 올라갔다가 4.3으로 물러났으니까 지금은 뭐 그때만큼 올라간 건 아니죠. 지금 현재 4.27이네요. 현재는. 그리고 뭐 10년물 뿐만 아니라 지금 뭐 30년물을 본다 하더라도 현재는 마이너스지만 또 1개월 치면은 꽤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꽤 올라갔다. 지금 여기가 1개월이니까 여기가 지금 새해예요. 1월 2일이니까 이때가 새해고 최근 며칠간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린란드 이 일이 터지면서.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발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상승 중이긴 하죠. 그런데 일단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아직 작년 4월 관세 쇼크 당시 수준만큼 충격적이진 않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봤지만 이때는 4.5%까지 올라가는데 아직은 그래도 4.2%대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 충격적이지 않고 그리고 미증시 역시도 아직 충격에 빠질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도 아까 우리가 일봉은 안 봤잖아요.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이 삼각 수렴에서 이제 우리가 상방으로 돌파하느냐 하방으로 돌파하느냐 그래서 이 하방으로 돌파하게 되는 거면 이제 이 라이징 웨지 해가지고 상승 쐐기형 이렇게 되면은 이런 흐름 패턴으로 해가지고 하방으로 가는 거고 트라이앵글이라면 여기 저항대를 넘겨서 이제 상방으로 가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어제 하락으로 해가지고 하방으로 방향이 꺾였습니다. 하방으로 방향이 꺾였다. 하방으로 꺾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S&P 500 기준으로는 여전히 지금 뭐 거의 고점 수준에 가까운 상황이고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 봐서는 현재 이제 한 마이너스 2%, 3% 정도 하락을 한 거거든요. 이걸 봤을 때 트럼프가 탁콜을 할 가능성은 높거든요. 탁콜을 할 가능성은 높은데 하지만 아직 지금 당장 탁콜을 할 가능성보다는 피를 더 흘려야 탁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결국엔 탁콜을 할 텐데 아직은 탁코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이제 미리 탁코를 할지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일단 트럼프가 손을 들었던 그 수준까지는 아직은 오지 않은 듯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 증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지금 이 수렴에서 하방으로 꺾였거든요. 이제 어제를 기준으로 하방으로 꺾였다. 결국 상승 쐐기형으로 하방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얘기는 방향을 틀었으면은 이것이 한번 하루 딱 하고서는 올라간다를 기대하기 어렵죠. 사실상 한번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을 열어두고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하나의 이슈가 오늘 있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6년 만에 지금 다보스에 방문한다.
작년 같은 경우도 화상으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연설을 합니다. 아무래도 모든 또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주목을 하겠죠. 트럼프의 입이 유럽에 가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당연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관련해가지고 관세, 뭐 그린란드 관련해서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기에서 혹시 타코를 하는지 우린 또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 바로 타코할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강경하게 좀 나가고 이게 트럼프의 전략의 특징이잖아요. 강하게 나가다가 나중에 한 발 빼면서 결국에는 그래도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그런 전략을 이번에도 볼 것 같은데 트럼프가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 시점의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어제 꽤 큰 하락을 하고 나서 현재는 살짝 올라왔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0.3%니까 크게 추세 반전을 했다라고는 볼 수 없고 일단은 어제 많이 하락한 거에 기술적 반등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본장이죠. 본장이다.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금 가격은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800을 뚫고 4,860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만도 지금 2%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진짜 금이 금값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살짝 좀 주춤해요. 그러니까 은은 살짝 좀 주춤한 대신 금이 이제 더 많이 뛰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환율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오늘 1,480원을 또 찍고 어제 찍었었나요? 어제도 찍었었고 오늘까지도 찍었다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오늘 환율이 또 갑자기 떨어졌다. 왜 떨어졌느냐? 오늘 아침에 이 대통령이 환율 하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1,460원 후반으로 지금 뚝 떨어졌다. 이게 오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보니까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고환율 현상에 대해서 일부에서 지금 고환율이 뉴노멀이라고 하지만 원하는 엔화와 연동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일본 기준에 맞춰보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1,600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N달러, 그러니까 N과 비교해서는 잘 견디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한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서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요 발언을 하니까 이제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뭐 크게 떨어졌던 건 아니죠. 어쨌든 이것도 일시적일 수 있다. 베센트가 말했는데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엔화, 이 대통령이 말한 엔화를 보게 되면 여기 요 지금 딱 그 지지대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떨어져야 되면 이제 저항대로 볼 수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막혀가지고 더 떨어지지 못하고 있고 계속 여기 지금 비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화 같은 경우도 여기를 넘을만 하면 이제 뭔가 일이 터지면서 이제 조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항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금값은 계속 금값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좋아질 수가 없겠죠. 지금 더 하락을 하면서 이때와 상당하게 비슷하게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더 떨어졌다. 그래서 바닥을 이때만큼 더 찍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 흐름으로 봤을 때 더 이제 추세가 떨어질 여지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 어쨌든 비트코인이 미증시와 그래도 영향을 안 받고 갈 수가 없을 텐데 현재 하방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이 미증시의 조정 구간도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미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도 이제 하락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진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제가 10월 달에도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을 때 이 51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51선은 깨고 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1선까지 깨는 흐름이 결국엔 11월에 나왔어요. 근데 그 구간이 좀 되게 짧았습니다. 그러더니만 이게 계속 50일 살짝 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살짝 발을 담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때처럼 게 가면 좋은데 근데 결국에는 그 상방을 계속 쭉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좀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51선을 더 깊게 눌러주면서 지금 51선과 201선의 골든 크로스거든요. 관세 쇼크 때 이 201선까지도 깨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데드 크로스 나왔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7월 달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좀 더 갔던 건데 설마 이때처럼 관세 쇼크처럼 크게 갈까? 라고 저는 아직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201선까지 깨지면 이제 깊은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봤을 때 마이너스 20% 조정이다. 설마 마이너스 20%가 조정이 나올까 생각이 들지만 마이너스 20%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201선을 보게 되면은 201선까지가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더 떨어지면 201선까지 닿느냐, 여기에서 여기니까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6%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201선까지 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깊게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때보다 깊게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는 상승을 가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20% 받으면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고, 이 정도 조정을 받으면 어쨌든 작년 11월 달보다 조정을 더 받았으니까 이제 반등할 때 더 크게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더 깊게 눌러주게 되면은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요 시기가 왔을 때 탁콜을 하게 되면서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여기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미증시가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구간을 버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여기서 물론 갈 수 있지만 그 흐름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된다. 방향성은 이렇게 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날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 어쨌든 현재 비트코인의 그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만약에 이 미증시가 마이너스, 아까 전에 말씀드린 6%, 7% 하락하면 당연히 깨질 거예요. 당연히 깨지고 상승 채널 깨지고 이제는 이 저점을 뚫느냐 마느냐, 이제 그 얘기까지 나올 겁니다. 여기를 뚫느냐 마느냐, 그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 일단 지금의 현재 그 리스크는 매크로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멤버십 탈방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세는 매크로로 인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린란드, 이놈의 지금 그 트럼프의 이 그린란드에 대한 그 야욕이 지금 관세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빨리 접으면 접을수록 시장은 이제 반등할 수 있는데, 과연 트럼프가 그런 모습을 언제 보일 거냐. 어쨌든 트럼프는 유럽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되는 거거든요. 앉혀가지고 뭔가를 이제 따내야죠.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그 과정까지가 좀 험난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미 증시의 흐름과 비트코인이 좌우될 것 같다. 결국에는 트럼프가 탁콜을 할 거고,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아까 좋은 말로 해서는 완급 조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현을 했잖아요. 완급 조절을 한다. 그러니까 완급 조절을 하는 그 시기가 와야 이제 코인장도 올라가고 미증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또 힘들겠죠. 진짜 결코 이 코인 투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오프닝 때인가요?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일반 그 미국의 대통령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물론 트럼프가 고마운 측면도 있긴 하죠. 암호화폐 시대를 열어준 대통령이니까 물론 고마운 측면도 있지만 확실히 기인이다. 특이합니다. 그린란드, 멀쩡한 덴마크에 있는 그 땅을 물론 이제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당장의 투자자들은 피를 흘려야 하니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힘이 들고 짜증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들의 또 이야기 보고선 리플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